이제 이번 시간은 리액트 네이티브 레이아웃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론을 어느 정도 조금만 듣고 실제로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그 레이아웃을 실제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불 좀 켜주세요. 얼라인 아이템즈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라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플렉스 디렉션에서 컬럼과 로우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을 유념해서 이제 들어주시면 되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얼라인 아이템즈는 플렉스 디렉션의 교차축이다. 교차축의 방향이다.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는 플렉스 디렉션의 그 방향이다. 그냥 이 정도를 일단 인지를 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여기 보시면 부모가 플렉스 디렉션을 지정을 해줬을 때 자식 컴포넌트, 이 큰 부모 안에서 자식 컴포넌트가 어떤 방향으로 배열이 될지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컬럼이면 수직이에요. 화면 그 옆에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컬럼일 땐 제가 수직으로 써놨죠. 예. 컬럼일 땐 수직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 컴포넌트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져요. 그런데 얘를 잠깐 로우로 바꿔볼게요. 로우로 바꿨을 때는 자식 컴포넌트들이 다 수평으로 배열이 돼요. 자, 여기서 얼라인 아이템즈 그 전에 justify content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justify content의 기본값은 플렉스 스타트예요. 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얼라인 아이템즈의 기본값은 똑같이 플렉스 스타트예요. 네, 화면을 뒤로 넘기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얼라인 아이템즈는 실제 플렉스 디렉션, 지정한 플렉스 디렉션의 교차축에 대한 방향이다. 이 말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자, 현재 플렉스 디렉션은 수직으로 떨어지게끔 돼 있는데 얼라인 아이템즈를 센터로 지정을 하니까 수직으로 떨어지는 곳에서 교차축이 수평이죠. 그죠? 이 수평 방향이 센터로 갔어요. 얼라인 아이템즈를 센터로 지정을 하니까. 자, 로우로 다시 둬보겠습니다. 로우로 뒀을 때 얼라인 아이템즈는 수평인 상태에서 플렉스 디렉션이 수평인 상태에서 교차축이 얼라인 아이템즈는 이제 수직을 가리킬 거예요. 그쵸? 얼라인 아이템즈의 교차축이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의 가운데 정렬이 된 거예요. 얼라인 아이템즈. 자, 그럼 다시 justify content는 플렉스 디렉션의 교차축의 방향이 아니라 플렉스 디렉션의 방향에서의 정렬을 가운데로 할지 끝으로 할지 뭐 처음으로 할지를 지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얘를 그럼 센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렉스 디렉션이 현재 수평 방향, 로우 방향이기 때문에 justify content를 센터로 줬을 경우 수평 방향에서 가운데를 위치하게 돼요. 혹시 헷갈리세요? 아, 헷갈리세요? 네. 아, 네. 아, 그러네요. 글씨가 안 보이겠다. 혹시 화면에 이거 띄우셨나요? 화면에
띄우셨나요? 화면을 띄우시면은 같이 바꿔가면서 해볼 수가 있어요. 맞나요? 띄우셨나요? 예. 그러면 일단 혹시 안 띄우셨던 분들은 방금 띄워서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로도 바꿔보고 얼라인 아이템즈라는 걸 넣고 이 값을 센터로도 놔보고 justify 컨텐츠의 값을 플렉스 엔드, 센터, 플렉스 스타트 등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실제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미리 보기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 세 개를 적어드릴게요. 자,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값이 있습니다. 얼라인 아이템즈와 justify 컨텐츠. 네,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거 직접 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플렉스 엔드, 수직 방향에서의 마지막으로 보낸 거죠. justify 컨텐츠는 실제 플렉스 디렉션에서 플렉스 디렉션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플렉스 디렉션이 수직 방향일 때 자식 요소들의 정렬은 justify 컨텐츠에 의해서 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페이스 비트윈의 경우 자식 컨텐츠가 수직 방향인 상태에서 각각 분할되어져서 찢어져 있어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인 상태에서 자식들의 수직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 때 실제 마진까지도 같이 분할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마진은 제외하고 다 끝으로 붙었죠. 끝에 가운데로 다 찢어져 붙었는데 스페이스 어라운드라는 것을 쓰면 마진까지도 같이 계산을 해서 가져갑니다. 예. 얼라인 아이템즈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렉스 스타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어요. 하지만 플렉스 엔드로 가게 됐을 잠시만요. 플렉스 엔드로 가게 되면 얼라인 아이템즈가 이쪽으로 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플렉스 디렉션이 지금 컬럼 상태이기 때문에 수직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자식 요소들의 위치가 얼라인 아이템즈는 그 디렉션의 교차축에 대한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 엔드로 얼라인 아이템즈를 지정하니까 오른쪽에 끝으로 갔습니다. 센터도 마찬가지. 예, 이해하시죠? 아까 다뤘던 거기 때문에. 자, 얼라인 아이템즈를 스트레치라는 걸 줬을 경우는 자식 요소들이 전부 다 쫙 늘어나요. 부모에 붙어요. 부모에 붙는데 어디가 붙었죠? 가로 방향이 붙었죠. 현재 플렉스 디렉션이 세로 방향이기 때문에 그 교차축이 되는 가로 방향이 쫙 붙은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안 붙었습니다. 왜일까요? 위스와 하이트를 줬기 때문이죠.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일 때 justify 컨텐츠와
얼라인 아이템즈는 지정하지 않아도 디폴트 값은 플렉스 엔드, 가장 처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모서리에 붙어 있는 게 맞죠. 로우일 때, 수평 방향일 때 justify content는 그 수평 방향에서의 정렬을 가리킵니다. 플렉스 스타트 기본값, 그렇죠? 플렉스 엔드일 때 수평 방향에서의 플렉스 디렉션을 따라서 수평 방향에서의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센터일 경우 중간 센터로 이동을 했고요. 스페이스 비트윈, 예, 사이좋게 다 찢어져 있죠. 스페이스 어라운드, 마진을 같이 사이좋게 분할을 해서 갖고 있죠. 마진이라는 것은 양 옆에 여백을 의미합니다.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이기 때문에 양 옆에 여백인 거죠. 얼라인 아이템즈가 플렉스 스타트를 가리키고 있을 때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잠깐만요. justify content는 센터예요. 센터는 로우 방향에서의 센터가 지금 맞죠? 근데 얼라인 아이템즈는 플렉스 스타트, 수평 방향과 교차축이 되는 수직 방향에 지금 얼라인먼트가 처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단에 붙어 있어요. 이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플렉스 엔드, 플렉스 디렉션과 교차축의 배열이 마지막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서 justify content는 어디다? 글씨는 보이지 않아도 센터라는 걸 알 수 있다. 얼라인 아이템즈가 센터다. 예. 디렉션이 로우, 수평 방향에서 교차축의 방향은 수직 방향. 수직 방향에서의 센터 값이기 때문에 화면의 세로 영역으로 봤을 때 가운데에 있죠. 자, 수평 방향인 상태에서 교차축은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얼라인 아이템즈가 스트레치일 때 하이트 값을 자식 노드에 하이트 값을 주지 않았을 경우 하이트는 수평 방향의 교차축인 수직 방향으로 전부 늘어나요. 아우, 저도 혀가 꼬이네요.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다 하신 거예요. 자, 교차축이라는 거, 얼라인 아이템즈는 교차축이다. 얼라인 셀프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부모가 지정해 준 것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나대로의 길을 간다. 그때 얼라인 셀프를 씁니다. 이제 업솔루트 릴레이티브 이런 것들이 있죠. 자,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를 할 수 있느냐? 플로팅이라는 거 아시죠? 배를 뭐 띄운다. 그러니까 뭐 띄울 때 레이어처럼 지금 보면은 얘는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Z 인덱스를 갖게 돼요. 플로팅을 해주면 포지션 업솔루트를 주게 되면 Z축이 생겨서 공중에 뜬 레이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모로부터의 왼쪽 상단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0/0으로 시작해서 레프트, 탑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보세요. 레드일 때 레프트를 제가 옮겨 볼게요. 100으로 줬더니 이동을 하죠. 그리고 포지션은 Z 인덱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Z 인덱스를 줘서 가장 상단으로 보여주네요. 숫자 값이 높을수록 상단에 보여져요. 마찬가지로 Z 인덱스를
101로 줘보겠습니다. 아이고. 초록색이 위로 올라왔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저는 여기다가 위스와 하이트를 줬는데 이렇게 플로팅 된 상태에서는 위스와 하이트를 주지 않고도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레드죠? 레드를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위스와 하이트를 빼고 라이트 10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바텀 10 자, 탑 보이나요? 사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플로팅 된 경우, 포지션 업솔루트를 통해서 플로팅 된 경우 XY 좌표를 이제 찍어주는 거죠. 각 네 꼭지점에 XY 좌표를 찍어주면 그거에 맞춰서 각 모서리가 그려지고 그 모서리를 따라서 경계선으로 해서 색이 채워지죠. 자, 탑의 위치를 좀 더 내려볼게요. 100으로. 그 다음에 70으로 줄여주고 바텀을 뭐 한 80으로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신 게 이론은 다 들으신 거예요. 뭐 이런 뭐 중첩되는 이런 것들은 그냥 하시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Z 인덱스를 통해서 앞으로 보낼지 뒤로 보낼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Z 인덱스를 사용하면 대표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공지사항이 만약에 여러 개 떠야 된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맨 위에 띄워야겠다라고 한다면 Z 인덱스를 사용해서 뭐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실습을 들어가 볼 건데요. 엑스포를 다 띄워주세요. 엑스포 XD 툴을 띄워주시고요. 그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그 경로에 가셔서 하나만 복사해 주세요. 우리가 이걸 지금 새로 생성하면 다 모듈을 다시 다운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서 복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하나 복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 복사해서 이름을 좀 바꿔줘야겠다. 네. 그 오른쪽에 복사가 다 끝나신 분은 이미 이제 있는 프로젝트를 임포트를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임포트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복사한 폴더를. 그 복사한 것으로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됐네요. 복사가 완료되신 분은 커맨드 창에 가셔서 해당 명령을 실행해 볼게요. 복사가 완료되신 분은. 네. 터미널에서요. 터미널에서 복사한 폴더로 가셔서 네, 이 명령을 윈도우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실행하셨을 때 별 탈 없이 실행이 되나요? 혹시 실행하셨는데 탈이 있다. 잘 안 된다. 처음 하는 거니까 안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 간에. 그럼 혹시 이걸 실행을 했는데 잘 깔렸다. 잘 깔리신 분 계세요? 아니면 지금 까는 중이다. 네. 에러는 별다른 거 안 나죠. 네. 저도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설치가 금방 완료되네요. 설치가.
그럼 이 상태에서 QR코드가 보일 거예요. QR코드가 보일 거예요. 근데 그때 엑스포 클라이언트 앱을 실행을 하고 클라이언트 앱의 홈에서 스캔 QR코드라는 것을 실행을 하면 스캔 QR코드라는 거를 그 엑스포 클라이언트 앱에서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QR코드를 읽는 게 뜰 거예요. 그때 이제 화면상에 보이는 저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캔을 해주시면 클라이언트 앱에서 자바스크립트 번들링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가 완료가 되면 네, 가장 첫 화면이 뜰 거예요. Open up app.js to start working on your app 이렇게 뜰 거예요. 저 혹시 그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곳에 그 패스에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예,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냥 C 드라이브로 빼버리시거나 그렇게 해주세요. 워크스페이스를. 제가 10분 정도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엑스포 설정하실 때 이 부분을 누르시면 호스트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터널과 랜과 로컬 호스트가 있는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자신의 소스를 클라우드 상에 띄우고 그거를 디바이스나 이런 데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와이파이 내에서 디바이스로 직접 소스를 밀어넣는 거고, 로컬호스트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터로 로컬에서 띄울 때 쓰시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 속도는 물론 로컬호스트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랜, 그 다음에 터널 이런 순이니까 로컬호스트 가능하시면은 시뮬레이터로 띄우셔서 로컬호스트 쓰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아니면 랜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 와이파이를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시에 잡으셔서 랜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유의하시고 웬만하면 로컬호스트 아니면 랜이나 터널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상 진행을 일단 해볼게요. 그런데 진행을 만약에 진도를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나가시는 분들은 이쪽 URL을 열어보시면 다 치셨나요? 네, 넘어갈까요? 혹시 옆에 분들이 못 여셨으면 먼저 여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네. 혹시 옆에서 못 여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원래 이제 시간이 충분하면은 충분히 기다려 드리는데 일단은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실습을 할 것도 예를 보고 할 거예요. 프로젝트에서 에디터를 열어보시면 리액트 내비게이션이 이제 설치가 된 프로젝트를 여실 수 있어요. 그러면 VS 코드를 다들 설치를 해 오셨죠? 가이드대로. 네. 그러면 app.js 파일과 그 다음에 일단 app.js 파일이 있을 거예요. app.js 파일을 열어주세요. app.js 파일을 열어주시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왼쪽에서 사이드바에서 뉴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컴포넌츠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뉴 파일을 누르셔서 home.js를 만들어 볼게요. home.js를 만들고 app.js의 내용을 그대로 전부 다 복사를 해서
home.js에 넣을게요. 간단합니다. 그 루트에서 컴포넌트 말고요. 컴포넌츠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home.js라는 파일을 만들고 home.js 거기에 app.js의 내용을 모두 복사를 합니다. 자, 되신 분은 제가 말씀드린 GitHub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 거기에 내비게이션 라우터 세팅이라는 내용이 보여요. 여기서 app.js 파일을 열어줍니다. 모든 내용을 지우고 다음에 내용을 넣어줍니다. 복사를 하셔서 app.js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앱을 자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클라이언트 앱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좀 이상하죠? 흔들면 디세이블 라이브 리로드라는 게 있고 걔를 실행하고 핫 리로딩을 켜주세요. 다시 그 디세이블 라이브 리로드를 꺼주시고 그 다음에 안 보이겠구나 어차피 그 혹시 디세이블 라이브 리로드 혹시 보이세요? 화면 흔들었을 때 메뉴 어떤 거 나와요? 제가 쳐드릴게요 여기다가. 네, 자 화면을 흔들면 자 제가 키워드릴게요. 이런 메뉴가 나와요. 얘를 일단 먼저 눌러주세요. 눌러서 라이브 리로드를 비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비활성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흔들어서 핫 리로딩을 켜주세요. 그럼 이제부터는 수정한 게 보일 거예요. 흔들고 그러니까 이 QR코드로 스캔을 하기 위해서는 혹시 저희가 빠뜨린 걸 수도 있겠네요. 그 와이파이 그 데스크탑의 그러니까 노트북의 와이파이와 핸드폰의 와이파이가 같은 같은 곳에 있어야 돼요. 혹시 죄송해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자,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려면 엑스포 XD의 프로젝트에 여기 기어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를 누르셔서 호스트를 랜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신 분 계신가요? 화면을 보셨다. 제대로. 보신 분 혹시 주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안 되시는 분? 또? 일단은 그러면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치 진행을 하는 게 낫겠지. 예. 일단은 진행을 하고 제가 다시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예. 자, 앱 JS 파일을 여셔서 이 내용을 복사하는 것까지 하셨다면 그 앱을 흔들어서 이제 보셨을 때 그 클라이언트 앱을 흔들어서 보셨을 때 홈 화면이 그대로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아무런 변화는 없을 거고 내부적으로 리액트 내비게이션에다가 그러니까 리액트 내비게이션 라우터에다가 첫 번째 페이지를 연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앱을 실행하면 앱은 여러 페이지들로 구성이 돼 있죠. 여러 페이지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여러 페이지로 구성을 할 때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인데 리액트에서는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을 보시면 이제 플렉스 레이아웃에 각 디렉션을 실습해 볼 수 있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이 파일들은 컴포넌트 디렉토리에 column.js, row.js, absolute.js를 세 개의 파일을 만들 겁니다. 자, 컴포넌트 이 폴더에서
자, column.js, 그 다음에 row.js, 그 다음에 absolute.js 파일을 3개를 만들 거예요. 스펠링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치는 그대로 대문자, 소문자 다 똑같이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GitHub 그 링크를 보내드린 걸 보시면은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대로 만드시고 3개의 파일을 만들었다면 각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채워줍니다라고 되어 있죠. 얘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카피하고 각각의 파일을 여셔서 홈은 놔두고요. row.js까지 3개의 파일에다가 내용을 똑같이 복사를 해주세요. 세 개의 파일에다가 내용을 똑같이 복사를 해주셨으면 다시 밑에를 복사를 안 했네요. 밑에 스타일즈까지 다 같이 복사를 해주세요. 스타일즈까지 컬럼 로가 됐다.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클래스 이름 바꿔주셔도 되고 안 바꿔주셔도 돼요. 사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원래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예제에서는 빠뜨린 것 같아요. 근데 안 바꿔주셔도 아마 문제는 없을 거예요. 디폴트 익스포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각 3개의 생성한 파일의 내용을 똑같이 복사를 하셨다면 내비게이션 라우터를 세팅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만든 스크린 파일은 총 4개예요. 홈 스크린 파일과 컬럼 스크린 파일, 그 다음에 로우 스크린 파일, 그 다음에 앱솔루트 스크린 파일이 있어요. 이 4가지가 있고 이 4가지를 리액트 네이티브 라우터에다 연결을 할 겁니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 app.js 파일을 열고 해당 내용을 복사를 해서 app.js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상단에서 우리가 만든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임포트를 하는 구문이 생기고 각 임포트된 컴포넌트를 내비게이션의 기본 내비게이터인 스택 내비게이터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름이 스택 내비게이터냐? 우리가 앱을 사용하다 보면 클릭한 링크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 위에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택 내비게이터예요. 그래서 홈으로 가려면 제일 마지막에 열었던 창부터 닫아줘야 되는. 네. 아, 네. 그러네요. S를 잠깐만요. S를 빼주실래요? 그죠? 내용에선 지금 다 빠져 있죠. S를 빼주세요. 그냥 파일 이름에서 S 빼주세요.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저장하는 틈틈이 그 라이브, 그러니까 핫 리로딩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주세요. 잘 나오고 있죠, 화면이. 그러면 라우터에 연결한 각각의 스크린에 이동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터치를 할 수 있는 버튼 내지는 어떠한 요소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번에 버튼을 써보겠습니다. 버튼 만들기 및 링크를 보시면 컴포넌츠 폴더의 홈.js를 열어서 자, 위아래는 생략할게요. 위아래는 생략할 건데 자,
home.js를 여셔가지고 home.js 파일을 여셔서 생략이라고 그랬지. 그 렌더 안에 리턴문 안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붙여넣기 해주세요. 방금 복사한 코드를 생략 부분은 빼시고 잠시만요. 여긴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략 부분을 빼시고 익스포트부터 해서 전부 다 복사하신 다음에 이 익스포트부터 해서 덮어쓰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 생길 거고 한 가지 제가 빠뜨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뷰에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임포트를 해야 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의 기본 요소를 임포트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전체가 혹시 홈 화면에 그 컬럼 레이아웃, 로우 레이아웃, 앱솔루트 레이아웃 버튼이 생긴 거를 보셨나요? 네, 보셨죠? 그래서 화면이 다음과 같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야 되고 이 해당 소스가 완벽히 이제 복사가 됐다면 컬럼 레이아웃을 클릭했을 때 해당 화면이 나와야 되고요. 로우 레이아웃을 클릭했을 때도 해당 화면, 왜냐면 내용이 다 같은 걸 채워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넣었을 때도 똑같이 창이 떠야 돼요. 이렇게 화면 간의 전환을 보시게 된 거예요. 이제 라우터에다가 각 화면을 연결하는 건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자, column.js를 여셔서 이 내용을 리턴문 안에다가 내용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column.js를 여셔서 리턴문 안에 여기다가 추가를 할게요. 렌더 함수 안에 리턴문은 가장 상위에 하나의 컴포넌트만 리턴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할 거는 이렇게 자식으로 추가를 할게요.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닫힘 태그가 있는 곳 위에서 추가를 할게요. 추가를 하면 이런 식이 돼야 돼요. 항상 위에 안 떠 있네. 여기까지 화면 보셨나요? 자, 이거를 설명을 그러면 일단 보기만 해주세요. 이 예로 띄웠으니까. 자식이 하나가 추가가 됐을 때 플렉스 디렉션의 값을 플렉스의 값을 2로 놔줄게요. 2로 놓게 되면은 방금 전에 1대 1로 나누고 있던 거를 1대 2의 비율로 나누게 돼요. 리액트 네이티브의 기본이 되는 플렉스 레이아웃의 가중치를 먹이는 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4대 5 정도로 해볼게요. 크게.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네요. 자, 1대 5로 해야겠다. 네. 1대 5로 바꿨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플렉스 레이아웃에 가중치를 줘서 그 형제 노드 간에 어떤 비율로 화면을 나눠 가질 것이냐를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추가한 거는 일단 다시 이제 플렉스의 1대 1의 비율로 돌아와서
두 번째 추가한 코드는 얼라인 아이템즈가 센터예요. 교차 축의 방향이 정렬이 센터, 그 다음에 그 플렉스 디렉션을 따른 수직 방향에 대한 정렬이 센터. 그래서 가운데로 오게 된 겁니다. 중앙으로 그 수평과 수직을 중앙으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column.js에서 우리는 이 코드를 복사할 거예요. 똑같이 자식 노드로 복사를 할 거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밖으로 안 나가는 건데. 자, 하나를 더 추가했을 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얼라인 아이템즈와 justify 컨텐트,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즈와 justify 컨텐트의 내용들이 그 속성의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배치가 다르게 된다는 것을 모두 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에는 좀 쉽게 가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컬럼 레이아웃, 그러니까 column.js의 파일의 내용을 전부 다 그냥 복사를 해서 row.js에다 넣고 플렉스 디렉션을 자 row로 바꿔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했을 때 네, 다음처럼 세 가지의 다른 뷰를 갖게 되죠. 자, 넘어갑니다. 원래는 스텝별로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초반에 좀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absolute.js 파일을 여셔서 해당 내용을 저장을 할게요. 쭉 복사를 해서 absolute.js에 복사를 해볼게요. 저장을 하시면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Z 인덱스라든지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값 등을 지정을 하셔서 레이아웃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UI를 이제 여기까지가 실습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단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 동안에 4시간 동안은 4시간이 맞나요? 네. 그 강명구 씨께서 그 코인 모니터링 앱인가요? 네, 블록체인 모니터링 앱을 같이 개발을 해볼 거예요. 아, 코인 모니터링 앱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고 잠깐 10분 정도를 쉬는 게 나을까요? 네, 쉬겠습니다. 혹시 뭐 안 되시는 분들 불러주세요.